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현장 실습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대림대학교 김태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급하다고 하셔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요즘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들이나 학교가 조금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를 많이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급격하게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그 순차적으로 고등직업 교육의 뉴노멀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례 없이 역사상 온라인 개강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왼쪽에 있는 화상 강의 플랫폼 중에서 하나 정도는 다 써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에서도 전 전문대학이거든요. 대림대는 전문대학인데요. 이제 원격 강좌 수가 2016년 대비 6,773%가 증가하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리 MS의 그 CEO께서는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2년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거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에서의 방식의 변화가 에듀테크로 인해서 급격하게 바뀌는 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문대학은 특히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저출산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입니다. 2020년 전문대학교 충원율이 수도권에서 86.6%였고요.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작년에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산업계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거의 빙하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 2017년부터 15.4에서 13.2, 10.4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특히 외식산업에서는 현장 실습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기회마저도 박탈하게 돼서 조금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도 약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현장 실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현장을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듀테크에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역량교육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산업 현장에 가서 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더라 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겨서 1973년대 하버드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지능 검사를 잘 받은 애들이 현장에서 다 일을 잘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시작된 게 빙하 모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빙하 윗부분에 가시적인 역량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 아래 빙하 아래 훨씬 더 깊고 넓은 부분에 이 잠재적인 역량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역량 교육을 국가에서는 이제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을 하면서 지표로 반영을 하면서 이것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미래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에서는 10가지, 그다음에 전문대학생이 요구되는 미래 역량에서는 한 11가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에서도 11가지, 4개, 6개 이렇게 이제 역량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가시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역량도 집어넣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이제 2가지 역량을 교육에서 하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장 실습이나 취업에서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현장 실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역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현장 실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 직업 교육에서 현장 실습은 굉장히 장점이 맞습니다. 위에는 정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실습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운 거를 적용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현장 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현장에 자기가 어떤 스킬이 부족하는지에 대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특히 외식 관광 조리 뭐 호스텔 이런 분야에서는 인적 자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했을 때 굉장히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문제들이 유발이 됐었는데요. 무급 현장 실습이라던가 열정페이 그리고 산재보호 가입 의무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은 하고 있으나 그 현장 실습에 굉장히 본연의 그 취지를 잘 살린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구를 조금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현장 실습의 활성화나 인식의 중요성, 만족도와 만족 요인, 현장 실습과 진로 결정, 취업 의사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진행이 된 게 만족도와 만족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거는 현장 실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으로도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에듀테크를 현장 실습과 접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듀테크가 공진하고 있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라고 하는 정의는 뭐 아시겠지만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을 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데요. 이제 과거의 이러닝이나 스마트 러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은 다른 공간에서 학생과 교수님이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대학생 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적으로 원격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6.8%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또 이제 한 2만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82%가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 학생들 중에 99.2%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약간 온라인 교육에 불만족이 많았는데 반면에 기업 교육에서는 에듀테크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결과를 내고 있어서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듀테크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증강, 가상, 혼합 현실인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혼합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증강현실하고 가상, 혼합 현실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메타버스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어떤 가상의 정보를 입히는 거고요. 근데 교육에서는 증강현실이 가장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가상현실은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혼합현실은 가상과 증강현실의 단점을 보완해서 하는 건데요. 한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에듀테크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보면 에드가 데일의 학습의 원추에서 학습을 한 뒤에 2주 뒤에 지나서 이제 기억력을 측정을 해보니까 과거의 교육들은 윗부분에서 이제 아랫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건데 교육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게 과거의 교육이라면 에듀테크라는 경우에는 훨씬 더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의 이제 실제적인 장점으로는 실제감이라는 걸 주고요.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습 내용을 체화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실감 교육이 이제 실감 기술이 교육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단순한 유행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미국의 여러 컨설팅 업체들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5년까지는 대략 한 126억 달러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디지털 기기의 가격이 지금도 많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비싼 것과 그리고 이제 디지털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거, 그다음에 컨텐츠가 부재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올해 대학가의 히트가 된 단어가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조합입니다. 메타가 이제 가상, 초월 이런 뜻이고 유니버스가 세계인데 1992년에 미국의 이제 공상과학 소설 쓰신 닐 스티븐이라는 작가가 이제 자기가 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 세계라고 칭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007년에 미국 미래 가속화 연구 재단에서 이거를 조금 이제 로드맵을 만들면서 개념을 체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비슷비슷하고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요. Y축은 기술 적용 형태에 따라서 증강과 시뮬레이션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X축은 그 대상의 범위가 개인이냐 아니면 조금 외부냐라고 해서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증강현실은 많이들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전에 포켓몬고라고 해서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 이제 포켓몬 이 캐릭터가 나오면 잡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였고 지금은 이제 운전자석 앞에 보시면 유리창에 계기판 정보가 뜨는 거, 그러니까 HUD 기술인데 이게 증강현실의 대표적이고요. 오른쪽에 라이프 로깅은 이제 다들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이런 거 한 번쯤 다 하시잖아요. 이미 본인이 다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거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상의 세계에다가 외부의 정보를 입히는 건데 차 타시면 내비 키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 보는 거울 세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가상 세계는 아직 뭐 여기서 굉장히 게임을 잘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게임을 하시면 네, 그게 바로 지금 가상의 세계에 이미 접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심리스라고 해서 현실과 가상 세계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잘 들어가고요. 그 작년에 그 공연이 이제 공연 산업이 완전 망했잖아요. 공연은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 여기 공연을 했는데 미국의 힙합 가수 아니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BTS 이런 이제 가수들이 온라인 그 상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미국 힙합 가수가 10분 공연에 1230만 명이 접속을 하면서 자그마치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런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매출을 낼 수도 없는데 이게 가상 세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조회를 해봤더니 1.7억 뷰가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메타버스가 작년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가라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 세계에서 어떤 대리만족, 거기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직업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직업과 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이게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기관에서도 이미 VR, AR과 메타버스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삼육대학교에서는 물리치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제대학은 크레인 운전과 같은 굉장히 고위험군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인천재능은 항공기내안전훈련, 부천대학교는 영양사 쪽에, 그다음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양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한양대는 VR 도서관에 AR, VR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건국대와 숭실대학교에서 축제 하셨고요. 서울대에서는 해부학 쪽에 활용을 하셨습니다. 기업 교육에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신입사원 교육이나 취업 설명회, 금융 교육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을 뭐 아시겠지만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를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비대면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채용 시장에서도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1대1 채용 상담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팔듯 채용 설명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몇 차례 클릭하자 모니터 안에 가상 공간이 펼쳐집니다.
70여 개 기업이 하반기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를 연 겁니다. 아바타를 움직여 기업 부스를 방문하면 인사 담당자와 1대1 화상 면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겠어요? MD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능력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은 한자리에서 여러 기업을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란 반응입니다. 현직자분들과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이 마련된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3D 기반의 메타버스 설명회장에선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광장에 여러 아바타가 모여 채용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온라인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채용 절차 자체도 이제 온라인 네, 이 정도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뭐지? 이건가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해외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공학이나 그다음에 의학이나 그 건축 분야에서 이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에서 조금 관심 있는 거는 제가 봤던 거는 그 미국의 그 뭐예요? 패스트푸드 글로벌 체인인 KFC에서 이제 그 직원들, 신입사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걸 VR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방탈출 게임처럼 여기에 이제 어떤 그 VR을 일단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접속을 하면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 미션을 다 완성해야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KFC에서 하고 있고요. 월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워낙 그 최대 소매 시장인데 거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집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개 있는 아카데미에다가 이 VR, AR 교육을 틀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많다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Look closely at each piece, will you? Hey, what's that blue thing there? I wonder, could that open the bag of chicken? That's good. You're inspecting every. Excellent inspecting. That's good. You're inspecting every piece. You're doing a good job there, trainee. You sure are good at inspecting chicken. Yeah, that there does look like a good piece. 네, 뭐 다는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이 주어지면 그거를 따라서 하면서 완성을 하면 끝에 탈출하면서 이제 미션을 완료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나 근데 기업이 어떤 학교 기업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에듀테크를 현장 실습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5가지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연구에서 봤더니 현장 실습은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 실습의 경험은 결국 만족도와 취업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VR이나 AR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 직무 체험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 설명회를 그냥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의 정말 그 산업체 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에 가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긴장감과 애들이 이제 두려움인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미리 보게 되면 훨씬 더 긴장감과 이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학생들을 좀 준비도를 높이면 현장 실습에 가서도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사전 직무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에듀테크는 대체제지 보완제는 아닙니다. 그 과거에는 60명 이상 되는 교실에서 다 이제 수업을 받아보셨잖아요. 굉장히 한 명의 교사가 케어하는 게 불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한 30명, 25명 줄었고 그리고 LMS와 같은 교육의 그 분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한 명 한 명의 맞춤 교육이 가능한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해서 교육학에서 가장 지향하는 완전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메타버스라는 교내 현장 실습은요. 기회가 없으면 기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의 책무성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잘 내보내는 건데 그래서 메타버스 게더타운 이런 데다가 뭐 식당, 베이커리, 카페, 뭐 여행사 이런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VR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빵을 굽거나 뭐 아니면 요리를 한다던가 가상에서 카페 서비스를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메타버스라는 현장 실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업은 자본이 있습니다. 컨텐츠가 부족하죠. 학교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둘이 결합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산학교로 해서 산과 학기 함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데요. 예, 교육의 질은 결국 교수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반이 되다 보니까 교수의 질이 결국은 교사의 질이 결국은 교육의 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 굉장히 하시는 거 많고 힘드실 텐데 더욱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원 연수나 교수법 같은 게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 러닝의 도입인데요. 지금 그 원격 교육은 25분이 1회 분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고요. 지루합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짧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영상의 길이를 제작을 하는 거라 한 10에서 15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는 조금 학자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저작 도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교수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의 역할 변화인데요. 교수자 주도가 아니라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 돼야 되고 티칭이 아니고 코칭, 퍼실리테이팅으로 이제 역할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자가 아니라 컨텐츠 큐레이터가 돼야 되고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수자, 활용하지 않는 교수자, 학생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 쇼츠가 있습니다. 길이가 60초. 이기 때문에 이런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들이 이런 걸 접하다 보면 학교에 오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빈치 연구의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 교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2030년에는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요. 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솔직히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대학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이제 조금을 해봤고요. 현장 실습에 에듀테크를 이용을 한다면 산업체도 만족을 하고 학생도 만족하고 교육기관도 이득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윈윈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혹시 마지막이라도 메타버스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